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부천에서 발생한 호텔 화재 참사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비롯한 숙박업소 안전설비 실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참사 이후 1년, 과연 달라진 게 있을지 이정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부천에서 발생한 호텔 화재 참사. 당시 헬로티비 뉴스는 숙박업소의 화재 안전설비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핵심 장치인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제일 밑에 친구가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이것도 옛날에 지은 거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객실에 스프링클러는 다 설비가 돼 있나요? 아니, 스프링클러는 가만히서 안 맞는 화재 이후 부천시가 숙박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시설 168곳 가운데 94%가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달라졌을까? 이번에는 숙박업소 플랫폼 앱을 통해 부천 시내 호텔 예약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도 있었지만 아예 시설이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곳도 많았습니다. 관광호텔과 모텔 등을 포함해 플랫폼에 등록된 부천 숙박업소 106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비된 곳은 22곳, 전체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영업 중인 업소들에 다시 물어봤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안 돼 있어. 저희는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그거랑 제대로 안 맞췄고 이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마다 좀 설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세요? 방마다 설치 못하죠. 그 공사 몇 시간째 할 수가 없어요. 지난 2018년 관련법 개정으로 6층 이상 호텔이나 여관 등 숙박업소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전에 지어진 시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연면적 600제곱미터 숙박시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있지만 객실 수가 30-40개 이상인 중형급 숙박시설에만 해당합니다. 시설이 오래되거나 규모가 작은 업소가 여전히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이유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스프링클러 설치 시 숙박시설의 지방세 감면과 화재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자율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예약자가 직접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스스로 안전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용자가 보다 안전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영업주는 안전히 숙박시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지난해 말에는 노후 숙박시설에도 오는 2027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의무화가 현실화될 경우 업소의 경제적 부담과 제도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또 설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화재 상황에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부평구 부평동 굴포천역 남측 공공주택 복합사업자를 재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공모 당시 응모한 사업자가 없어 유찰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도시공사는 주민대표회의와 협의해 공모 조건을 수정할 방침입니다.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리츠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공 분양과 자가, 임대 등 총 2,842세대 규모입니다. 2027년 하반기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가 2033년 입주가 목표입니다. 공사는 오는 27일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11월 사업 신청서 접수, 평가, 12월 주민 의결을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숨진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순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자에 대한 징계는 보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았고 숨지기 전 동료와 가족들에게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인천시 교육청과 교사단체,
유족 등에서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인천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교육청의 책임자를 징계하고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오다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과 진상조사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은 8월 말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고서 전문은 정보 공개 청구인에 한해 공개하겠습니다. 또 숨진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순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 6월 공무원 연금공단에 청구했으며 결과는 올해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책임자 징계에 대해서는 감사 이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교육청은 앞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 실시 여부는 4달 중 결정될 예정이며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자체 감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징계 역시 감사 결과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에 교원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 자체가 진상조사위원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고 공익감사 청구 역시 진상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채택된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이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감이다. 예. 그동안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조사단도 그렇고 정말 많은 시간과 물리적 시간과 이런 거를 투자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결국에 뭔가 다시 제자리인 것 같은 답답함이 좀 있네요. 특히 이들은 보고서 전문 공개와 함께 진상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책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고인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책 마련에도 힘써주길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수집한 1,500장 이상의 LP를 지역사회에 기증한 인물이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지연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좋은 음악을 이웃들과 나누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생전 소망을 실천했습니다. HCN 박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서리풀 아트 스튜디오. 이곳엔 LP를 감상할 수 있는 뮤직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1,660여 장의 LP를 기증받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90% 이상은 한 사람이 기증한 겁니다. 바로 김지연 씨가 그 주인공. 40여 년간 수집해온 수많은 음반들을 이웃들과 공유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생전 소망을 실천한 겁니다. 아버님께서 음반이나 그 사이사이 책갈피나 이런 데다가 요거는 어떻게 들어라 하는 설명까지 이렇게 메모를 하신 것들이 다 하나씩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정말 아버님을 그때 그 순간 만나는 것 같고 이 소중한 거를 저 혼자만 좋다고 즐겨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기증한 LP 가운데에는 명반도 많고 장르도 다양합니다. LP를 감상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음악 칼럼니스트의 클래식 강연에 활용되며 갓 태어난 서리풀 아트 스튜디오가 지역사회에 알려지는 데에도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기증해주신 그 LP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 서리풀 뮤직 라운지 클래식 강연과 함께 커뮤니티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개인들이 와서 감상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증 소식을 알게 된 이웃들이 이따금 전하는 인사에 다시 한번 보람을 느꼈다는 김 씨. 현재 일 때문에 일본에 머물고 있는 딸도 자신을 따라 그리고 할아버지의 소망을 따라 음반을 기증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좀 지브리 음반들을 우리들 많이 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사서 여기다 자기도 좀 기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소중한 음반들을 지역사회에 내놓으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이어가고 있는 김 씨. 마치 아버지가 이 공간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다며 서리풀 아트 스튜디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길 바랐습니다. 저는 여기를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뭉클해요. 뭉클하고 이게 이제 저 혼자만이 투쟁이 이루어진 게 아닌데 그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여기 서리풀 라운지 스튜디오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아버님 음반이 다 옮겨지게 돼서 저는 이게 우연한 일인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아버님께서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곳곳을 다니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오전 평택 포승공단을 찾아 반도체 핵심 소재 기업인 일본 TOK 평택 공장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업체로 2년 전 김 지사가 일본 가나가와현에 있는 본사를 방문해 1,01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한 곳입니다. 이날 현장 투어에는 경기도지사가 달려가면 달라진다는 의미를 담은 달달버스 2대가 투입됐습니다. 경기도 민생경제 현장 투어는 이번 달에 남양주와 양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으로 시행 4개월 동안 약 8,4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기후보험은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위로금 등을 정액으로 보장하는 보험으로 경기도민은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데요. 가장 많이 지급된 항목은 의료기관 교통비로 1,931건이었고 대부분이 기후 취약계층으로 확인됐습니다. 온열질환 진단비는 335건, 감염병 진단비는 66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앞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 계절별 기후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인천시 주택 매매 가격이 6월과 같은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인천시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분석보고서 확인 결과 지난 7월 인천의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6월과 같은 마이너스 0.0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남동구와 부평구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섰고 중구와 연수구, 미추홀구와 서구, 계양구와 동구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인천 전세 가격 변동률은 6월 마이너스 0.06%에서 7월 마이너스 0.11%로 하락폭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월세 가격 변동률은 6월 0.02%에서 0.09%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내세운 학생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이 20일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학생토론회는 강요 금지, 논쟁성 유지, 이해 판단 3대 원칙을 담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이날 경기 서울 지역 고등학생들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폐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두 차례에 걸쳐 토론을 진행하며 서로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두 교육청은 승패를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토론 방식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향후 학교 현장에 이런 방식의 토론 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독일의 진보 보수, 소위 좌파 우파 간의 갈등이 교육 현장까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이텔스바흐라는 그 도시에서, 작은 도시에서 이제 교육 관계자들이 모여서 우리 교육만은 그런 거 좀 넘어서자 하고 이제 했던 그 합의가 보이텔스바흐 합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정신을 우리 한번 서울하고 경기도 이 한번 두 교육청이 학생들 향해서 한번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